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 관련 건입니다. 현재 중앙 대책본부가 재대책본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안부, 환경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현재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 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 직원이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제 경증 증상 보이신 분들은 대개 진료를 했고요. 지금 7분 정도가 입원 가료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공무원은 한 분 파견. 네, 각 부처에서 지금 이제 이 환경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문제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료 관계 지원을 위해서 한 명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의 문제는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네, 저도 동향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외에 그 지역 주민의 그 건강 검진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장에 보급 대책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보호 장구,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가격이라든가. 그건 아직. 또 소관 부서가 어디죠? 현재 보호 장비는 그렇게 충분치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현장 의료진 또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구의 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불산을 여과할 수 있는 분진 마스크 보급이 안 돼 있다. 또 가글도 일부만, 보안경도 일부만 보급되어 있다. 또 의료진 같은 경우는 방진복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복에 가운을 입고 진료한다. 또 세탁도 되지 않아서 그런 오염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의료진 자체도 보호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도하고 시 공무원에게는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계 부처와 좀 협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현장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 혈액 화학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혈액 화학 검사는 이틀 이후에 나오는 것이라서 그 시점에서 문제가 되면 이틀 후에 나오는 결과는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판독 결과도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데 판독을 하려면은 관련 전문의나 관련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로 이런 재난이 닥치면 공보위를 투입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의료원에서 나가 있는데 1개 의료원에서 원장님과 공보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원장님과 공보위가 하루에 250분의 지역 주민을 검진을 하고 한 분당 30초 이렇게 짧게 보면서도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는데 복지부나 타 지원은 뭐가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의료진 투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신종플루 대책본부를 훌륭하게 꾸리신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준해서 진단서부터 또 치료, 백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위기관리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아직 관계부처에서 별로 강력한 요구가 없다든지 아직 역할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관계 지역, 병원, 의료원 해서 협조체계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해서 그 공보위에게 그 역학 부분까지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언급을 하는 것은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 환자를 충분히 진료하도록 하려면 행정적 지원은 별도로 좀 잘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협 산하, 경북도 의사회, 또 구미시 의사회 등과 좀 협조를 해서 보건소와 해서 좀 함께 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현명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고요. 아마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단계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포괄수가제 도입 핵심 자료로서 OECD 보고서에 의해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우리나라가 도입할 만한 상황이 됐다든지 이런 보도자료가 복지부에서 2월에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국민, 또 이제 수가와의 관련성 이런 것 때문에 토론회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OECD 보고서가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OECD 보고서라고 하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사실이 아니다, 왜곡된 자료가 있다는 등, 복지부에 왜곡된 시각이 있다는 등.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밝혀서 서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경과 과정 중에 이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도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기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OECD가 한국보건의료의 질평가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OECD가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불한지 기억하십니까? 돈을 지불나? 저희들이 OECD에다가 그 프로젝트에 돈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6천만 원이고요. 이게 복지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복지부가 냈었어야 될 것 같고요. 항목은 검토 보고서고 보고서의 양식이었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많이 받아봤지만 보고서의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연구 용역비라든가 보고서에 지불하는 형태로 지불이 되지 않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1억 6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기여금이다 이런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보기에 어떤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복지부에 돈이 안 나가고 심사평가원의 건보재정으로 기여금이라는 형태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근거 자료.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런 경과 무슨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메일에 계약 날짜라든가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것이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씩 돈을 냈으면 OECD가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료도 보내주고 영문으로 번역도 해주고 많은 공헌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자료를 제공하면서까지 1억 6천만 원을 낼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초안을 보내왔는데 복지부 쪽에서 그 프로젝트 담당자인 건강심사평가원 소속의 김선민 지원단장을 통해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거를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결론을 유도하지 않았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초안 보고서와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사이에 그런 경과는 이메일을 다 삭제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복지부나 심평원에서 이런 6천만 원의 공적인 연구 용역이나 기여금이 나가는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어려워서 삭제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프로젝트의 객관성, 신뢰성을 받아야지만 의료인이나 국민에게 의료의 질 부분에서 걱정이 없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쾌히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장관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장관님이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전 장관님 때 시작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시고요. 복지부 국정감사가 다시 있기 전까지 내용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잠깐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항암제 및 희귀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위험부담 계약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예. 자세히 그 내용은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용어를 듣다기보다 예. 이제 이런 개념만 들었는데 항암제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할 때 신약에 대한 그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와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제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치료 효과를 평가해서 그 급여 및 약가의 이제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인데요. 재정 연계 방식 또 성과 연계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복지부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관해서는 지금 건보공단에서 위험부담 계약제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고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이것이 도입이 된다면 그 암과 같은 또 희귀의약품의 고가 약제로 인해서 환자에게 보장성을 강화해줘야 하는데 건보제장이 부담 못하는 것을 또 제약사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떠나서 치료제가 있어도 환자들이 제때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OECD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뭐 감추고 뭐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좀 높아심에서는 OECD의 그 명예와 권위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정 국가의 정부의 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써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그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그 특별히 감춰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 항암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 쉐어링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검토를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항암제가 일단 그 급여 대상이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많이 낮춰온 상태고요.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말씀하신 리스크 쉐어링 포함해서 대상 약제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첫날 국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그 사용 빈도가 높은 항암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정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